네,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. 염승환 LS증권 이사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번에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미국이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 증가하고 또 전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이번 증시 반등의 주요 배경부터 짚어주시죠. 네, 이제 목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, 정작 엔비디아는 좀 빠지긴 했지만요. 엔비디아 실적에서 AI 성장이 좀 명확하다는 게 또 증명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또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GDP 성장률도 예상이 3.0% 성장을 3.1%를 예상했는데 이번 2분기가 일단 소비라든가 또 수입이 좀 감소했죠. 그런 영향으로 이제 3.3%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경제에 대한 또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오늘 S&P 500 지수가 이제 처음으로 6,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하게 됐고 오늘 또 알파벳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좀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계속 어우러지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항상 좀 고비였거든요. 근데 이 실적 발표가 일단은 뭐 시장이 눈높이에 어느 정도 이제 충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견조하게 좀 나오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는 여전히 단단하다는 게 계속 좀 증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꾸준하게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어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이 AI 관련 주식에 대한 경계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렇다면 앞으로 AI 반도체 주식을 어떻게 전망하면 좋을까요? 사실 지금 엔비디아 실적도 젠슨왕의 의견만 보면 사실 뭐 여전히 뭐 좋은 건 맞거든요. 그래서 뭐 젠슨왕 CEO도 지금 여전히 뭐 AI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 또 엔비디아가 있다고 좀 언급을 해준 그런 좀 상황인데 다만 이제 주가가 비싸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경고들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샘 알트만의 AI 버블 경고도 있었고 좀 많은 또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제 좀 가격이 비싸다라는 좀 경고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과거에 이제 그 옛날에 그 연준 의장이죠. 앨런 그린스펀이 1996년 이제 12월에 당시에 이제 시장을 또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굉장히 거품 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로 3년 동안 나스닥 지수가 3배나 올라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그 거품이냐 아니냐는 지금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. 근데 다만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여전히 그 지출도 늘고 AI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건 명확하거든요.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비싸다는 측면에선 좀 우려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좀 그겁니다. 이제 지금 AI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제 확신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데이터 센터 지출이 언젠가는 둔화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전력 부족이에요. 그래서 이게 전력이 부족해버리면 데이터 센터 지출을 당장 늘리기가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이 전력 부족 문제가 약간 AI에 대한 좀 이 어떤 성장에 대한 믿음을 좀 깰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미국의 전력 문제 이 부분을 계속 좀 한번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증시가 반등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나 물가, 관세 정책 등 여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반기 미국 주식시장에 추가 변동성을 유발할 만한 주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이제 9월 달은 특별하게 뭐 기업별로는 이런 이제 이슈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매크로라 그러죠. 이제 경제 지표나 통화 정책에 의해서 뭐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일 것 같은데요. 일단 시장이 제일 기대하면서도 좀 우려하는 게 결국 이제 FMC에서 9월 달에 금리를 낮출 텐데 이게 한 번만 낮추고 끝난다면 시장이 또 굉장히 실망을 하겠죠. 그래서 앞으로 이제 FMC가 3번 남아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시장 예상은 2번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또 그 3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히려 위가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번 9월 FMC에서는 금리 인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금리를 낮출 것인지 아니면 이번만 낮추고 또 끝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책의 연속성을 더 확인할
그럴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지금 물가가 조금씩은 좀 미국에서 오르고 있는데 이제 관세 영향이 이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제 가격 전가를 어느 시점에서 해버리면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사실 이것도 역시 금리 인하에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그 9월이나 이제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통화 정책의 연속성, 금리 인하가 지속될지, 거기에 또 물가가 기업들이 실제로 가격 전가해서 물가가 위로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와줄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글로벌 증시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